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북한 소식 알아보는 북한 토크 열전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북한이 초청하면 방북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예. 이번에 북한이 교황청에 초청장 보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교황이 방북을 하면 국제적인 위상이 향상이 되죠. 정통성을 확보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작년 1월 24일부터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예. 그간 입국한 사람이 딱 한 명, 한국에 탈북자 한 명이 개성으로 들어가서 북한에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예. 한 명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 교황은 대규모 일행을 같이 동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가 있고요. 예.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대외 정책이 좀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9년, 18년에 특히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나올 때는 북한에서 세계와 나란히라는 그런 표가 등장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이 나름대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서 인정받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019년 6월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입장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최근에 강조하는 것은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를 박멸하겠다. 반제국주의 연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2018년에 보여줬던 북한이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노력은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최근 연설에서는 신냉전을 다시 얘기하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전만큼 교황의 방북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 보기는 좀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요. 이것도 이번에 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북한에서는 그 전제 조건들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 폐지하라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논의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이런 종전 선언에 대한 북한이 이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이 밝힌 내용인데 북한은 큰 틀에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입장을 보면은 그 종전 선언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회담장에 나와야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우리 정부 입장은 종전선언을 일종의 비핵화 입구로 두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후관계, 시간, 조건 등의 한국과 다르다. 그 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미가 일단 북한이 협상장에 나와야 대화한다. 종전선언 포함해서 거기엔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북한의 조건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한미가 수용하기 힘들죠. 제재를 해제할 수도 없고 특히 연합훈련을 폐지, 영구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당분간 교착 국면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여전히 여기도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외적으로 북한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설사 협상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했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얘기한 게요. 그 북한이 선결 조건 내세우지 않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견이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 판단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2월부터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때부터 지금까지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해라 미국이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이제 이중 기준 철회라는 한 가지 요구 조건을 더 달고 있고 가장 최근에 김정은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설은 중요한 게 대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다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명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 해제나 연합훈련 영구 중단인데 한미가 주기가 어려운 것들. 그렇다면
북한은 스스로 명분을 찾아가는 그런 또 정책을 하거든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면을 바꾸는 거.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그 한중 북핵 협상 수석 대표 협의회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이란 말을 이제 정확히 써가면서 건설적 역할 원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네. 중국이 얘기하는 이 건설적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참여하기를 강력히 원하죠. 2018년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사실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그 중국과 북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북미 대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중국이 김정은을 만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중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하고 또 한반도 문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일종의 행위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에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준비 과정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의 중국이 핵심 행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건설적일지 여부는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행위자가 한 명 더 들어오면 그만큼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 구조에서 중국이 과연 협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최근의 모습을 보면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 편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합의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요, 우리 군 그 신무기들 이거에 대해서 비난 공세를 폈습니다. 뭐 광결인 노름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북한 매체들이. 우리 신무기 체계에 이렇게 계속 비난 퍼붓는 속내에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북한이 9월 15일 그날 우리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그날이죠. 그날 그 김여정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중 기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철회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기준이 일종의 내로남불 논리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하는 무기와 한국이 개발하는 무기가 같은 건데 왜 자신들한테만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김여정이 일종의 좀 친절하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신들이 하고 있는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 한국의 중기 국방 계획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내로남불이죠. 매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북한은 국제사회가 금지한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쏘고 있는 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결의안 1718 위반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도 당연히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중기준 철회는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불법 무기 개발에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나간다면 논리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불법 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이거를 분명히 도발, 또 규탄, 안보리 상정 등을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이렇지 않고 침묵한다면 북한은 사실상 영어로 이제 디팩토라는 표현을 쓰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판단은 북한이 그런 걸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요, 그 수령 호칭까지 사용한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또 김정은주의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이게 5월부터 노동신문에 김정은은 인민의 수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수령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이 사실상의 직책이자 존칭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수령 체제죠. 그래서 사실 그 김정일과 김정은도 직책으로서의 수령으로서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호칭, 존칭으로서의 수령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 존칭으로서 수령으로서 김정은을 존칭으로 수령으로 부를지 말지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나타나는 북한 매체에 보면 따르면 이제 수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고 있죠. 그 의미는 김정은의 권력 위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정면 돌파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사상 강화와 이 독자 권력화를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근데 김정은주의라는 것은 이게 좀 복잡한 문제긴 한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인민 대중 제일주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 앞에서 선대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김정은주의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세울 것이냐, 그럼 일종의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인데, 뭐 언젠가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김정일주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김일성주의를 받아왔고, 김정은이 들었으면서 김정일주의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